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개헌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그래가지고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매년 이제 7월 17일이면 이제 우리가 제헌절이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제헌절이 공휴일이었죠. 그러다가 공휴일이 폐지되고 다시 또 7월 17일 제헌절이 또 공휴일로 또 원대복했죠. 그만큼 법을 제정한 날을 좀 기념하는 그 공휴일 뭐 이렇게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건국이 되고 지금까지 모두 몇 차례의 개헌이 있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948년도에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면서 이제 초대 대통령도 뽑고 또 부통령도 뽑고 해서 우리 그거는 많이 알고 있죠. 바로 이때 바로 7월 17일 제헌 헌법이 만들어졌죠. 바로 이날이 제헌절이죠. 이때 당시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인가요?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을 했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 그리고 중임제, 그리고 국회는 단원제로 이렇게 이제 이 제헌 헌법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헌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개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개헌. 이때가 1952년 7월 7일 날이네요. 1952년도면은 뭐예요? 6.25 전쟁 중이네요, 보니까. 그죠? 아마 부산 임시 수도를 마련했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발췌 개헌,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이렇게 됐죠. 처음 나라가 이제 처음 스타트 했을 때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직선제를 하자.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국회는 양원제를 하자. 양원제. 미국의 상원, 하원 이런 식으로 양원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헌을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국회 양원제는 실시는 안 했죠. 자, 이것은 뭡니까?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딱 보니까는 이 간접 선거로는 대통령에 재선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자유당을 창당하죠.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소위 뭐 깡패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것을 갖다가 온갖 방법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갖다가 조성한 다음에 정 부통령 직선제, 이것을 이제 발췌 개헌이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점을 갖다가 뽑아서 개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통과시켜서 결국 뭡니까? 대통령의 재선이 된 거죠. 다시 얘기해서 간선제에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완전 뭐랄까 무소속 내지는 야당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간접 선거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차 개헌 되겠습니다. 발췌 대통령 직선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두 번째 2차 개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4년도 11월 29일이네요.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라가 조금 혼란스럽지만은 다시 이제 또 평상심을 찾아왔죠. 자, 이때는 국회가 제3대 국회였어요. 그래서 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딱 보니까는 이제 뭡니까? 내가 만든 이 자유당이 이제 많은 의원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초대 이제 대통령이 중임까지는 가능했죠. 처음에는 간선제를 뽑고 두 번째는 4년 임기 딱 끝났으니까 이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뭡니까? 3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는 쉽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3선을 갖다가 시키려고 이제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을 갖다가 철폐하자. 그러면 이제 그래 합시다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이렇게 통과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당에서 강력하게 또 반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표결을 붙였죠. 붙였는데 이때 찬성이 136표가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표결을 딱 붙인 결과 표가
3333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135표면은 이제 그 탄생이 되는 건데 135표가 돼 가지고서 부결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요? 이튿날인가요? 이승만 정부와 이 자유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학에 뭐 445의 반올림? 원래 반올림이라는 게 뭡니까? 5 이상 됐을 때 1로 쳐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올림인데, 제가 수학은 잘 몰라도 그 정도는 아는데 무슨 학자들 모아놓고서 일종의 궤변을 만든 거죠. 그래서 445입을 적용해서 개헌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445입 그 개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더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는 아주 밀어붙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3차 개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개헌은 어떻게 됩니까? 1960년도 6월 15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1960년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기죠. 결국은 대통령 이승만은 하야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과도 정부가 허정 내각이 과도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3차 개헌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제일 핵심은 뭡니까? 내각 책임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과도 정부가 내각 책임제를 갖다가 골자로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새 헌법은 뭡니까? 국회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 미국의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간선제로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 누가 대통령이 됐지요? 윤보식 대통령, 장면 총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가 있었구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4차 개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개헌. 요것은 1960년도 11월 29일 같은 이제 이 공화국 내각 책임제 있었을 때 만드는 법안이죠. 요거는 이제 3.15 부정선거죠. 4.19 혁명이 촉발된 원인이죠. 이때 당시 부정선거 관련자하고 또 축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개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갖다가 이제 회복하고 또 부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이제 과도기적인 조치,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헌을 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관련해서 책임자들을 갖다가 이제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소극적으로 미미해서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되곤 했죠. 법은 만들어놨는데 결과는 아주 미약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5차 개헌 볼까요? 자, 5차 개헌은 1962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5차 개헌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뭡니까? 5.16 혁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991년도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제3공화국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6 혁명 1961년 5월 16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박정희 그때는 장군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도에 4.19 혁명으로 해서 제2공화국이 이제 수립이 되었는데, 나라가 아주 그냥 막 너무 이제 이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이 이제 지속이 됐죠. 자, 이를 틈타 가지고서, 그죠? 박정희 중심의 어떤 군사 정부, 이 군사 정부가 바로 국가 재건 최고회의예요. 집권을 했죠. 그래서 이때 국회가 해산되고요, 또 헌법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정 이양을 위한 준비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 1962년 7월 달에 헌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투표를 거쳐서 공포가 됐습니다. 이때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대통령 임기는 4년,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차 개헌 또 정리합니다. 자, 이제 6차로 가겠습니다. 자, 6차. 자, 이 5차 개헌에서도 역시 그 대통령은 이제 그 임기는 중임, 2번까지만 이제 선출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은 없었던 거죠. 이때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그 뭡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서 나라가 계속 경제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뭡니까? 1971년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3선 허용을 하는 그런 개헌을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성공을 하죠. 이때는 좀 먹혔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성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남과 북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죠. 저는 이때 당시에 무슨 뭐 뻑하면 무장 간첩이 뭐 어디 뭐 삼척에 뭐 나타났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안보 상황을 이유로 해서 정권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한테 어필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야당, 그죠? 야당 뭐 또 시민 사회는 자꾸만 특정 인물이 장기 집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반대를 했죠. 결국은 뭐 이제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제 그 대통령 3선 허용하는 개헌은 이제 3선이 되고, 이때 당시에 김대중 후보와 아주 그냥 멋진 뭐 승부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또 관권 뭐 선거도 많이 있어가지고서 야당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이었죠. 어찌 됐든 간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3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7차 개헌으로 보겠습니다. 자, 7차 개헌. 이때는 1972년 12월 27일. 되게 보면 이 개헌이 보면 겨울, 크리스마스 전후해 가지고서 아주 공교롭게 이렇게 또 날짜가 나오네요. 자, 7차 개헌은 유신헌법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이 7차 개헌은 바로 그 1972년도 7월 4일인가요?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죠. 그리고 바로 석 달 뒤에 10월 유신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10월 유신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유신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었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종신제죠, 종신제. 어떤 임기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은 뭡니까? 간선제. 이때 당시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여기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뭡니까? 긴급조치권이라는 막강한 그 권한이 부여가 돼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박정희는 뭡니까? 바로 독재자라는 그런 이제 그 이미지가 강하게 이때 탁 꽂힌 거죠. 요 전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독재자라고는 평가를 하지 않았죠. 바로 이 유신헌법이 박정희를 갖다가 독재자로 평가하게 된 그런 것이 바로 7차 개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979년도 10월 26일, 1979년도 10월 12.6 사태라 그러죠. 12.6 사태 때 대통령은 이제 김재규에서 총이 맞아서 사망하게 되고, 다시 신군부가 또 들어서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12.12 사태가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개헌을 추진하게 되죠. 자, 이때는 또 뭡니까? 역시 대통령은 직접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이제 되는 거죠. 임기는 7년 단임제로 이렇게 했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뭡니까? 국정감사권을 또 부활시켰죠. 그리고 또한 헌법위원회를 두어서 위원 심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건 그냥 부대 조치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역시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신헌법은 이제 뭐 폐지가 됐다. 개헌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을 갖다가 또 역시 뭡니까?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그죠? 권력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어서 아직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 개헌이 바로 8차 개헌이었죠. 자, 이렇게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전두환 정부가 7년간 쭉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야말로 혼란한 그런 혼란, 그죠? 가중됐던 그런 시기였죠. 이러면서 이제 9차 개헌이 이제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9차 개헌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1987년도 6월 민주항쟁이죠. 그리고 또 6.29 선언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항쟁의 결과로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죠. 이것이 바로 올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자, 10차 개헌은 또 언제 할죠? 언제 할까요? 지금 뭐 헌법 개정 뭐 이런 게 좀 또 뉴스에 좀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1948년도 제한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늘날까지 9차례의 개헌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헌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국민투표를 실시를 하게 되죠. 국민투표로 실시됐던 것, 뭐 기억나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전혀 뭐 국민투표했다는 건 뭐 물론 투표할 나이도 아니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헌할 때 직접 국민투표로 실시했던 것은 총 4차례예요. 총 4차례는 1969년도 6차 개헌, 그리고 1972년도 유신헌법, 이때도 국민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이때도 뭡니까? 찬성표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1980년도 8차, 그리고 1987년도 9차, 총 4차례가 실질적으로 국민 투표에 의해서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1954년도 2차 개헌 때는 이때는 이제 6.25 전쟁 시기였고 그래서 국회 의결만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1960년도에 제 5차 개헌이죠. 이때는 이제 이 뭐랄까요? 이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제 의결했다. 국민투표는 4차례 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9차례 개헌을 했던 우리 한국 현대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